일단은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제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뭐 매출이 많이 꺾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딱 한 분야가 있는데요. 그 분야가 이제 좋은 분야가 바로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입니다. 이 시장은 아직도 지금 보시면 차량에 이제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1년만 기다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차량용 반도체는 앞으로도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은 보통 지금 내연기관 차량에는 보통 한 300개 정도 반도체가 쓰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10대 중에 한 2대 정도가 지금 전기자동차입니다. 그렇게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차량용 반도체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대략 한 1000개 이상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이제 대부분의 완성차 기업들이 레벨 3의 자율주행차를 출시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차량의 반도체가 한 몇천 개 정도 쓰이거든요. 나중에 5단계로 가게 되면 많으면 뭐 2만 개 이상도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아마 가장 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예.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예. 예. 지금 적자를 뭐 면치 못하는 예, 것도 예, 있고 그렇죠. 상황이 예. 좋지 않잖아요. 예, 예. 그럼 그런 것도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됩니다. 예. 제가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데 저는 이제 금방 좋아질 거라고 봐요. 보면은 금방요? 예, 예. 메모리는 아마 하반기부터 좀 좋아질 걸로 보고요. 반도체 업황 자체적으로 보시면 한 내년부터는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왜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도 보시면 이제 불황이 한번 왔었어요. 그때도 한 20% 정도 매출이 떨어졌거든요. 메모리 기업들이. 근데 이제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기 자동차 이쪽에 이제 메모리도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통 한 200개 이상 쓰이거든요. 그러면은 엄청난 수요가 있는 거죠, 앞으로.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최근에 챗 GTP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인기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제 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요게도 지금 이제 메모리가 많이 쓰입니다. 특히 이제 HBM이라고 이제 고성능 그런 반도체가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이제 고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매출에 상당한 기여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뭐 한두 달 전에 나와서 그때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DDR5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반기가 되면 계속 이제 시장 점유율이 좀 올라갈 걸로 지금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반도체 재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예. 재고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재고는 계속 떨고 내고 있는데요. 계속 줄겠죠, 당연히. 계속 이제 나가니까. 예. 그럼 올 하반기부터는 예. 재고가 많이 해소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재고가 이제 많이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줄어들겠죠. 예. 그러면은 그 주가도 그때부터 상승을 할까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예. 요즘에 2차 전지는 너무 좋고 반도체는 안 좋고 몇 년 동안 안 좋았잖아요. 예.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치시고 예,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그 자동차,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그 도로에 깔려 있는 전기 자동차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대부분이 다 내연기관 자동차인데요. 보시면 이제 그 침투율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판매 수량입니다. 전기차가 이제 판매되는 수량을 보시면 지금 거의 한 20% 정도 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반도체도 그만큼 이제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차 전지도 그래서 지금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차와 반도체의 미래 이 책에서 예.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 차량용 반도체가 된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수량은 알겠는데 예. 그러면 이익도 그만큼 네,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예전에 보시면 이제 차량에 보면 이제 성수 공정에 반도체가 많이 쓰였어요. 주로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노대가 상당히 늦은 예를 들면 뭐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28나노 뭐 불과 뭐 1, 2년 전에는 100나노대가 많이 쓰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자동차를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다스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이런 새로운 기능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구동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부에서 이제 쓰이는 그런 디바이스거든요. 하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이는 그런 그 전자제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이제 반도체가 쓰이는데 이쪽에도 그 사양이 높아지다 보니까 반도체가 사양이 또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보시면 이제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은 지금 4나노 반도체도 막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정 자체가 EUV 공정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격대가 높고요. 당연히 이제 마진도 높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게 이제 그렇게 영업이익이 마진율이 좋은 고성능 반도체가 탑재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퀄컴하고 엔비디아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국내 기업들도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들어가나요? 이 두 기업은 예.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예. 앞으로 어떤 뭐 이득을 가져갈 수는 있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예. 지금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삼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SK도 마찬가지고 지금 차량용 반도체 이쪽 사업을 전장 사업이죠. 이쪽 사업을 상당히 포커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예. 거 퀄컴하고 엔비디아급으로 생각하면 되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예. 퀄컴과 엔비디아급으로 예. 약간 그 영업이익이 높고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를 예. 앞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넓혀가고 있는데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기업 외에는 예. 크게 이제 이런 쪽으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할 수 없죠. 예. 기본적으로 EUV 공정은 그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그 제조를 안 한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하는 것도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에 있는 팹리스 기업들은 뭐 보면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한 100명 이상 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네. 예, 그런 기업들은 이제 그만한 돈이 없는 거죠. 그나마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반도체 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이제 최근에 투자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인공지능은 당연히 이제 고성능 반도체, 7나노 언더의 반도체를 만듭니다. 그 차량용 반도체랑 예. 그 메모리랑 예. 메모리 반도체랑 좀 다른 건가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차량용에 쓰이는 반도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CSM 반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주로 그 아다스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이쪽에 많이 쓰입니다. 인포테인먼트하고 아다스에 많이 쓰고요. 나머지 다 차량용 반도체는 거의 다가 이제 CSM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아다스가 뭐예요? 그게 첨단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예. 네. 그 요즘에 차에 보면은 예, 예.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차선 그거 이렇게 막아주고 뭐 이렇게 보호해주고 네, 맞습니다. 제동 예. 걸어주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차량용 반도체가 예, 예. 기존의 뭐 메모리, 비메모리 예.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건데 맞습니다. 예. 차량으로 안 들어갔었는데 그만큼 수요가 맞습니다. 예. 근데 생겨가지고 차량으로 그렇죠. 특히나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로서 거의 사용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전기 자동차로 바뀌면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 이제 수요도 폭발하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챗 GPT도 예. 보면은 이제 그런 쪽으로 예. 그 메모리 수요가 또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차량에서 또 엄청나게 수요가 네, 늘어나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구나. 그렇게 예. 해서 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또 책에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예, 예. 있다고 하셨어요. 예, 뭐 예.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자동차 하면은 주로 이제 기계 장치였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뭐 도로에서도 이제 전기 자동차를 많이 보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차량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첨단 차량이죠. 일반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네. 예. 그렇듯이 이제 전자 디바이스로 바뀝니다. 차량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완성차 기업들이 다 차량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테슬라. 그 다음에 미국에 보시면 이제 그 스타트업 기업들도 차량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이제 예전에 차량을 만드는 완성차 기업뿐만이 아니고 뭐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타트업이라든지 차량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경쟁에 뛰어든 거죠.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2010년도 초반에 예. 그 모바일이 생기면서 예. 그 메모리가 엄청나게 들어가서 삼성전자가 날아갔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그 모바일처럼 예. 차량이 생긴다. 그렇게 예. 이해도 될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이제 생기는 거죠. 전자 디바이스 새로운 시장. 예. 이거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게 자체가 차량이 지금은 이제 내연의 어떤 그 기계 장치가 아니에요. 전자 제품입니다. 이게 또 나중에 발전되면 이게 굴러다니는 스마트폰이 됩니다. 굴러다니는 스마트폰.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좀 시작된다? 그게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차라고 하면 보통 이제 3단계부터 이제 자율주행차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예. 그래서 완성되려면 이제 5단계까지 가야 되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차량이 스스로 모든 걸 이제 다 알아서 운전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은 한 몇 단계 정도로 볼수 지금은 있어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3단계 이제 막 도입이 됐습니다. 예. 그 3단계에서부터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예. 4단계, 5단계로 들어가면서는 예. 더 발전을 예, 하게 맞습니다. 되는구나. 예.
그렇게. 그리고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차량이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서부터 이제 모빌리티가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 자체가 이제 모빌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 모빌리티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이제 모빌리티가 됩니다. 서비스도 모빌리티가 되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이제 그 모빌리티라는 거는 IT 기술이 반드시 접목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리아카도 움직이는 그러한 물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IT 기술이 접목이 안 됐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 IT 기술이 접목된 그러한 움직이는 모든 차량은 다 이제 모빌리티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 거죠? 모빌리티가 되면은 그 차량이 차량으로서만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차량 자체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IT가 들어가면 더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차량용 반도체가 똑같이 이제 그 모빌리티에도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게 보시면 뭐 공장 같은데 보시면 이제 물건 같은 거 실어 나르는 그런 카트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이제 모빌리티가 됩니다. 스스로 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식당에 가시면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제 서빙하는 것도 지금 사람이 안 하잖아요. 로봇가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모빌리티입니다. 그렇구나. 예, 이런 식으로 또 로봇 시장이 앞으로 이제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서비스. 이게 다 이제 모빌리티가 됩니다. 그리고 또 끝나는 게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지금 이제 그 PBV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특수 목적 기반 모빌리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차량이 보시면은 지금 이제 뭐 단순하게 이제 차량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량이 이제 뭐 약국이 될 수가 있고요. 푸드 트럭이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침실이 될 수 있고요. 오락실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가 엄청나게 쓰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그게 또 끝이 아니고 2025년이 되면 또 이제 UAM이라는 게 또 등장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로봇 택시라고 많이 하죠. 그다음에 드론 택시라고도 얘기하는데 보시면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택시예요. 그런 게 이제 UA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시에서 이제 운행하는 그런 항공 택시죠. 예. 그런 게 또 이제 발전합니다. 그게 아마 자율주행차 완전 5단계보다 훨씬 더 일찍 도입이 됩니다. 지금 대기업들은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그게 이제 조만간에 발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도 엄청난 반도체가 쓰이고요. PBV 말씀드린 거기에도 엄청난 반도체가 쓰입니다. 몇만 개가 아마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차량용 반도체라고 해서 이게 차량용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전기차에 가까운 거고 모빌리티는 정말 이제 움직이는 모든 것. 예, 그렇습니다. UAE 뭐 날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모든 거. 거기에도 다 들어갈 수가 있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훨씬 더. 메모리 할 때 그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모빌리티나 차량용 반도체 이런 게 좀 개념이 나오기 전에는 그 비메모리는 영업이익률이 높고 그리고 아직도 막 좀 개척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메모리는 약간 성숙 산업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가 이게 그 폰 노이망 방식에는 반드시 메모리가 쓰입니다. 보통 이제 그 CPU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모리가 반드시 탑재가 됩니다. 모든 거의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하다 보니까 그 CPU가 사용되는 거는 반드시 이제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CPU가 만약 이제 차량용 모빌리티까지 가면 메모리가 계속 붙는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의 강자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숙 산업이 아니죠.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거기도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주식 사야겠네요. 그러면 그런 게 좀 연계가 돼서 SK도 그렇고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용인에 엄청나게 또 막 짓잖아요. 그렇죠. 막 300조 넣는다고 그러고 이게 다 연결된 건가요? 연결된 거죠. 지금 그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TSMC를 따라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19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10년간 프로젝트거든요. 171조를 쏟아붓습니다. 그게 지금 예전에 보시면은 그러한 투자가 불과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혹시 투자되는 거는 뭐 시스템이나 뭐 그 비메모리나 뭐 메모리나 상관없이 다 되는 건가요? 지금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게 지금 팹을 5개를 지을 예정이에요. 근데 지금 메모리가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을 거예요. 기껏해야 1개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4개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메모리는 원래 또 그 양산을 잘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만 들어가는 거고 비메모리로 가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그 메모리나 다 성장 산업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라는 게
그 잘못 알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산업은 이렇게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꺾입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 이제 철강이라든지 모든 산업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계속 우상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보시면 그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꺾였어요. 한번 성숙하다가.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 또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 시작되면서 새로운 또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챗 GTP, 메타버스, IoT, 인공지능, 전기자동차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올라가는 거죠. 수요가.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물론 이제 기존에 있던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없어지는 것보다는 새로 생기는 애플리케이션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예. 약간 말씀하실 때는 예. 이제 삼성전자 메모리 이런 쪽은 좀 예. 약간 성숙산업으로 분류를 해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적인 측면에서 예. 봤을 때도 만약에 이렇게 우상향 예. 산업적으로 수요가 늘어난다고 예. 하면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구나.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예. 전고점 뚫기 힘들다. 성숙산업.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 왜냐면은 워낙 이제 삼성은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커버렸다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규모가 작았을 때는 이렇게 계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 이미 전 세계 글로벌 넘버 원 투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미 성숙을 해버렸어요. 그런 얘기에서 보면 맞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주가로적으로 봤을 때 예. 계속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늘 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뛸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럼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 예, 올라가겠죠. 단지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사업이 커지면 나중에 분명히 이제 파운드리 사업도 이제 분할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약간 줄 수는 있겠죠. 그 대신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계속 커지겠죠. 아무튼 미래에 예. 그 메모리 수요는 예. 점점 폭발할 것이다. 예. 라고 보시는 거. 예. 예. 그러면은 예. 좀 삼성전자 한번 질문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 예. 현재 문제를 한번 집중해서 미래는 이제 좋다라고 예. 우리가 알고 예. 그 다음에 오해도 많이 불식이 되는데요. 예. 그 최근 삼성전자가 14년 만에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이런 실적이 언제쯤 개선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예. 조만간에 아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하반기, 시스템 반도체는 내년부터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그게 반도체 전체 시장의 예. 얘기였는데 삼성전자도 똑같이 보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 삼성전자가 온전히 그런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모든 반도체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럼 올해 말부터 예. 좀 해소될 예. 것이다. 물론 이제 그게 갑작스럽게 커져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성장을 계속 꾸준히 한다는 얘기죠. 매출도 그렇고.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예. 반도체가 좀 불황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삼성전자가 혹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눈에 좀 이렇게 들어오는 이슈가 있으신가요? 아, 있죠. 예. 기본적으로 저는 삼성을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삼성은 불황일 때 투자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그 반도체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큰 기업들도. 근데 이제 오히려 이때 이제 삼성은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전에 전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불황일 때 투자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1991년도인가요? 그때 초반이었어요. 그때 엄청난 또 이제 불황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 웨이퍼가 보면 이제 150mm였어요. 그때 웨이퍼가 대부분이 거의 다 이제 150mm 했었죠. 근데 이제 과감하게 그때 삼성전자는 200mm 웨이퍼를 시도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엄청나게 대박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투자 시점을 늦췄어요. 불황 때문에. 근데 삼성은 그때 대대적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때 리스크가 상당히 컸죠. 왜냐하면 잘못되면 엄청난 피해를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오너 체제잖아요. 하다 보니까 오너가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되더라도 오너가 책임지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전문 경영인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너가 책임을 못 집니다. 그러니까 오너가 아니죠. 전문 경영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못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과감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또 임기가 보통 이제 3, 4년입니다. 하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적자가 납니다. 잘못하면. 예. 그런데 하겠습니까? 자기 4년 동안만 괜찮으면 문제 없는데 굳이
적자 나면서 하겠습니까? 투자를 안 한다고요. 근데 아, 이제 그럼. 삼성은 오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1993년도에 넘버원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 메모리 시장에서. 아, 예. 그러니까 그런 과감한 결단이 그 오너 체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데 예. 그때 해서 그 시기만 잘 견뎌내면 이제 그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삼성이 지금도 불황이지만 그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게 있어요. 세 가지.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팹에 대한 투자입니다. 펩. 예. 지금 뭐 용인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음. 이거 엄청난 결단이거든요. 음. 지금 불황인데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쉘퍼스트라 그래가지고 지금 1년에 한 개씩 팹을 짓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또 인재에 대한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시면 삼성전자 쪽에서 아마 10,000명 가까이 채용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반도체 기업, 글로벌 뭐 기업들 보시면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인텔 이런 기업들 보시면 10% 이상 감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빅테크 기업들도 감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은 오히려 더 많이 뽑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불황일 때 오히려 더 인재들을 더 끌어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분명히 반도체 시장이 좋아지면 나중에 분명히 또 엔지니어 부족 사태가 또 발생합니다. 그걸 내다보고 미리 예, 보험료를 생각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또 R&D에 대한 투자예요. 작년에 불황일 때 지금 이제 투자가 보시면 이제 10% 이상 증액이 됐어요. 2022년도가 최고 투자 액이었습니다. 올해도 아마 갱신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황일 때 이렇게 투자를 하면 나중에 분명히 호황이 올 때 반드시 아마 경쟁자 앞서갈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예. 네. 그러면 그 중국 얘기를 한번 예, 해보고 예, 싶은데요. 중국의 추격도 매서운데 그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상황은 어떠하고 이것들과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좀 어떠한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분야에 투자를 엄청나게 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신증설에 지금 90% 정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죠. 예, 예.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시설 투자 말고도 여러 가지 연구 개발 이쪽에도 이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대로 인재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원을 아마 뽑을 겁니다. 올해. 그 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이제 그 계약학과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아마 삼성하고 SK 아마 많이 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오늘도 보니까 그 서울대 같은 경우도 이제 300명 이상 이제 한대요. 예. 학과를 증원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거 되게 예. 재밌는 게 한 6개월 전만 해도 안 한다고 막 예, 예. 어떡하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또 갑자기 뭐 예. 이렇게 위기가 와서 그런가. 그렇죠. 일단은 확 예, 예, 이렇게. 예. 근데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는 지금 이제 불황이지만 지금만 보면 안 됩니다. 분명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어떤 전문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견이 없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아마 조만간에 좋아집니다. 예. 중국도 보시면요. 네. 최근에 보시면 이제 미국이 엄청난 제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메모리도 엄청난 맞아요.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독소 조항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제재를 보시면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에 이제 D램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그 18나노 언더는 못하게 지금 장비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메모리 기업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128단 이상 못하게 지금 장비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메모리 기업들이 이제 유명한 기업들이 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YMTC하고 그 다음에 D램 같은 경우에는 창신 메모리가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공장을 지금 건설을 지금 했는데 거의 근데 이제 장비를 못 넣고 있습니다. 지금 놀고 있어요. 양치 메모리, 창신 메모리는 예. 중국 기업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요게 예, YMTC입니다. 예, 양치가.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도 아마 더 제재가 강화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당분간 아마 중국에서 지금 메모리 생산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 그 보통 중국의 반도체 굴기 예. 그거는 더 늦어지는 건가요? 늦어질 수밖에 없죠. 예, 특히나 지금 보시면 DUV 장비뿐만이 아니고 EUV 장비도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이나 SK는 벌써 뭐 작년 훨씬 전에 지금 이제 보시면 EUV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메모리에. 그래서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DDR5를 양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DDR4를 지금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DDR5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 장비 때문에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제재하는 이상.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 뉴스 보니까 중국의 지도부들이 예. 미국 때문에 중국 경제 어렵다고 막 이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시면 많은 반도체 기업이 지금 도산하고 있어요. 예. 그렇구나. 예. 그 중국에서는 저 양치 메모리랑 예. 창신 메모리 위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 근데 저 두 기업 대표적인 기업들이 예. 힘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다른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 SMIC도 엄청난 지금 타격을 받고 있어요. 아. 거기도 지금 보시면 EUV 공정을 도입하는 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나노 온도로 지금 가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삼성 파운드리하고 계속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런 면에서는 또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좀 이득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 지금 뭐 제재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제재 때문에 한국이 엄청난 혜택을 봤다고 봐요. 저는. 혹시 그런 건 없을까요? 중국에 예. 저희가 반도체를 많이 수출하잖아요. 예. 근데 그 수요도 없어질 수 있어요. 수요는 그게 많이 줄었습니다. 아쉽게도. 아. 왜냐하면 그 중국이 지금 자급자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2025년까지 70%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옛날에 나왔어요. 그런 계획이. 근데 지금 한 20%도 채 안 됩니다. 자급자족이. 아직 멀었죠.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금 20나노대, 10나노대는 할 수 있거든요. EUV 장비 없어도.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수요를 보시면 지금 EUV 공정은 불과 5%도 안 됩니다. 수요가. 대부분이 다 10나노 이상의 공정이라는 얘기죠. 거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중국이 하는데. 오히려 그쪽의 수요가 90% 이상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엄청나게 지금 중국에 있는 반도체 산업이 크고 있습니다. 첨단은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중국 자체적으로도 지금 첨단은 안 되겠다. 우리 그냥 구공정으로 계속하자. 그렇게 지금 밀고 있습니다. 20나노대 위주로. 왜냐하면 20나노대가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일반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이쪽에 20나노대가 가장 많이 씁니다. 예. 그런데 뭐 네. 제가 봤을 때는 미래에 가면 예. 점점 고급 기술은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필요하죠. 뒤처질 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한국이 아까 반도체를 예. 수출하잖아요. 예, 예. 그 수요는 줄어드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그 부분은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앞서서 예. 막 챗 GPT도 얘기해 주시고 예, 예.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침투율도 올라가고 예, 예. 그게 또 막 자율주행 5단계까지 가면 예, 예. 더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하고 예, 맞습니다. 그런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조금 줄어들더라도 맞습니다. 그게 예. 이렇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비슷비슷해진다고 볼 수 더 있을까요? 커지죠. 더 커진다고 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중국 시장이 크긴 하지만 네. 미국하고 유럽,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보시면 이제 아시아권들도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그런 데도 엄청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이 커진다는 거죠, 또. 예. 그러면 거기에 또 이제 반도체가 엄청나게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도 이제 그 수출선 다변화 이런 걸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이라든지 새로운 시장을 지금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도 따라오려면 예. 한참 멀었다. 예. 시간이 더 필요하다. 예, 특히나 보시면 그 D램하고 그다음에 낸드가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낸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많이 쫓아왔습니다. 지금 중국도 뭐 200단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낸드는. 근데 D램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차이 난다고 보거든요. 4, 5년 정도.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낸드 같은 경우는 역사가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2004년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불과 뭐 2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몇십 년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2배 이상. 하다 보니까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동안. 기술 자체도 상당히 고난이도가 돼 있어요. 지금. 하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더 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낸드는 20년밖에 안 되니까 쫓아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더 큰 거죠. 예. 삼성전자의 매출 중에서 예. 그 디램보다 이제 파운드리 산업의 매출이 더 높아질 거다. 예, 예.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세요? 예,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인에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300조. 그게 다 파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TSMC가 삼성보다 규모가 일단 3배 이상 큽니다. 그게 일단 문제예요. 쫓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규모가 3배 이상 크다 보니까 매출도 3배가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IP도 3배가 크고요. 인원도 3배가 크고요. 인원도 삼성 파운드리 한 2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TSMC는 6만 명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매출도 3배 차이 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이제 그 삼성이 투자 금액은 TSMC보다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메모리도 다 포함이 되잖아요. 투자 금액이. 근데 이제 오로지 TSMC는 파운드리에만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TSMC가 투자 금액이 더 많은 거예요. 파운드리만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 차이도 큰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용인에 함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격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앞으로. 예. 그러면 매출이 파운드가 더 많이 날 수는 있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기본적으로 그 4차 산업 보시면 메모리도 성장을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가 더 메인입니다. 기본적으로. 더 애플리케이션이 더 많고요. 그다음에 또 수량도 늘어나는 어떤 그 속도라든지 그런 게 더 높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이번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 투자하는 용인에 투자하는 그런 게 그 예. 규모가 어마어마한 건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클러스터가 지금 전 세계 넘버 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클러스터가. 예. 그 규모가요. 예.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메모리, 디램 이런 쪽은 삼성전자가 꽉 잡고 있으니까 예. 예. 엄청나게 규모가 클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거보다 더 매출이 난다고 하면 예. 나중에는 그렇겠죠. 예. 나중에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진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300조라는 게 예. 그냥 300조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예.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예. 예. 정말 큰 그 그림 속에서 진행되는 거구나. 예. 예. 최근에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 예. 여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팹리스? 예, 지금 이제 삼성이 보시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 넘버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2030년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파운드리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시스템 반도체가 또 받쳐줘야 됩니다. 설계 쪽이. 그래서 지금 뭐 아직까지는 뭐 힘을 그렇게 많이 못 쓰고 있는데 지금 삼성도 그쪽을 지금 키우려고 앞으로 지금 한 10,00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그쪽 인원이 15,000명까지 키울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또 부분을요? 예, 팹리스 그 마켓 시어가 지금 불과 한 3%도 채 안 될 겁니다. 삼성이. 근데 지금 뭐 2030년까지 지금 10%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 계획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삼성이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예,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그 시스템 반도체 쪽 사업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AP 사업이죠. 엑시노스 들어봤나요? 엑시노스. 예, 휴대폰에 예, 그렇죠. 그게 AP인데요. 그게 지금 이제 휴대폰에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요. 보시면 이제 들어가는 게 엑시노스 모뎀이 2013년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엑시노스 오토가 차량용 반도체 이쪽 SOC인데요. 이게 이제 2017년도인가 이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나온 게 커넥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시노스 커넥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무선 근거리 통신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와이파이라든지 그 다음에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출시를 했습니다. 반도체를.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미지 센서가 있어요. 예, 주로 이제 모바일 쪽에도 많이 쓰이고 차량용에도 많이 쓰입니다. 이게 지금 소니가 넘버원인데요. 지금 삼성이 지금 소니를 따라잡겠다고 지금 2억 화소도 얼마 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소니를 따라잡겠다 이런 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그쪽 시스템 LSI 사업부도 엄청나게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디램, 예. 파운드리 예. 거기에 더 앞단에서 설계, 팹리스까지 예, 예. 다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있는 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이게 시너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설계하고 파운드리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 설계한 거 있잖아요. 이런 뭐 엑시노스라든지 AP 그 다음에 뭐 이미지 센서 이런 게 다 삼성 파운드리에 또 제조가 되거든요. 그쪽에서 네. 하다 보니까 이게 매출이 또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매출을 같이 공생하는 거죠. 그 네. 많을 때는 보통 이제 그 자체적인 어떤 그 시스템 LSI 사업부의 매출이 보통 이제 파운드리에 50% 해당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중요합니다. 설계를 잘해야지만 삼성 파운드리가 또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사업만 키워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스템 LSI 사업부도 키워야만 또 파운드리가 성장하고 이렇게 서로 이익이 되는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그 예. 과거와 좀 비교해 봤을 때 예, 예. 삼성 파운드리에 좀 많은 변화가 있어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 예전과 다른 지금의 전략이 이런 부분인가요? 예, 그런 거 있죠. 예. 그리고 또 뭐냐면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은 그 삼성 파운드리가 시작한 게 2005년도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네.
그런데 2016년도까지 거의 성장을 못했습니다. 10년이 넘었죠. 거의 성장을 못했어요. 네. 근데 2017년도에 그때 이제 시스템 SI 사업부에서 파운드리 사업부가 분리가 된 거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그 설계 보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별도 파운드리 회사로 분산을 했고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전에 2016년도까지 이제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은 혼자만 잘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생태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삼성 같은 경우에 전략이 뭐냐면 내재화 전략, 수직 계열화 전략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술을 자기들이 다 알아서 개발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IP도 다 개발해야 되죠. 디자인 하우스 필요 없고요. 패키징도 다 알아서 하고요. 모든 걸 다 알아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근데 보시면 TSMC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아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이제 제조만 담당을 합니다. TSMC는. 그 다음에 IP 기업이라든지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오셋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하고 이제 공생을 한 거예요. 파트너십을 맺고 해가지고 이제 IP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잘하는 것만 TSMC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게 시너지가 발생한 거거든요. 예전에 보시면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작은 기업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면서부터 제조를 엄청나게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물량을 다 이제 TSMC에 몰아준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TSMC가 엄청나게 또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키웠다고요. 근데 삼성 파운드리는 그런 걸 안 했어요. 예전에 제가 5년 전에 뭐 반도체계 분들 이제 만나 뵈면 팹리스 기업들 특히나 삼성 파운드리 너무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팹리스 기업들 삼성 파운드리 사용하는 기업들 거의 없습니다. 다 뭐 UMC라든지 TSMC라든지 다 이런 데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에서 안 해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전략을 바꿨어요. 아, TSMC처럼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이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삼성 어드밴스드 파운드리 에코시스템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생태계를 지금 구축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 용인에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태계 위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팹리스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소부장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 나오는 말로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한 150개 기업 이상이 이제 참여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파운드리 생태계를 만들 겁니다. 예. 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게 이제 큰 하나의 전략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에코시스템.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네. 또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쉘 퍼스트 전략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호텔 보시면 호텔을 진 다음에 고객을 받잖아요. 네. 근데 삼성 파운드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 고객이 주문을 하면 그때 이제 팹을 지었거든요. 네. 근데 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이제 팹을 먼저 지은 다음에 고객을 받겠다는 거죠. 호텔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운드리 사업을. 그런 식으로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1년에 한 개씩 이제 팹을 새로 짓는다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딱 준비된 상태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딱 줌을 줬는데 그때부터 캐파가 안 돼. 새로 지어야 돼. 이러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구나. 고객들이 마음 놓고 이제 주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뭔가 되게 고객도 친화적으로.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바꿉니다, 지금. 예전에는 좀 약간 좀 안 좋은 얘기로 말씀드리면 갑질을 좀 많이 한 면도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런 그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그 파운드리 사업은 서비스 사업이에요. 서비스 비즈니스입니다. 그런 서비스 마인드가 없었어요, 삼성은. 근데 그런 마인드를 지금 이제 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 마인드를. 그런 거군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뭐 팹리스, 디램, 파운드리 할 것 없이 예. 정말 전방위적으로 이런 불황에 예. 투자를 하고 있고 전략도 예. 대대적으로 변화를 예.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게 현재 그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예.
TSMC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결국은 뭐 시간 문제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분명히 음. 좋아질 겁니다. 예. 그리고 삼성이 그 3나노 공정에서 GAA 방식을 도입했잖아요. 아직도 TSMC는 핀팻 방식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다 보니까 수율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처음에. 지금 물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또 차이가 난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율이 좋아야지 고객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수율이 안 좋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그것도 좀 말씀드릴까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까요? 네. 예. 첫 번째로 일단은 그 타임 투 마켓이라고 합니다. 그게 예. 뭐냐면은 고객도 마찬가지로 그 자기 제품을 출시를 해야 돼요, 시장에. 근데 예를 들어볼게요. 보통 이제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7, 8월 달에 성수기잖아요. 근데 반도체 수급이 안 돼가지고 뭐 그런 수율이 안 좋아가지고 공급을 못 받아요. 그러면은 이게 출시가 8월 달에 안 되고 10월 달에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많이 팔리겠습니까, 아이스크림이? 안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율이 좋아야만 그런 이제 반도체가 제대로 공급되면서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제때 이제 물건을 출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수율이 안 좋으면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율이 안 좋다는 거는 이익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히려 또 적자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헛장사하는 거죠. 수율이 안 좋으면. 예. 그리고 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율이 안 좋다는 거는 그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양품 자체도 어떤 문제의 가능성이 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차이가 그 차이라고 봐요. 그 수율이 안 좋았던. 근데 어쩔 수 없는 면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공정을 도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율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시도를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율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아마 TSMC도 그 GAA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분명히 수율이 떨어질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보시면 그 핀팻 방식으로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80% 이상 지금 TSMC는 수율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삼성은 훨씬 더 못 미칩니다. 그러면 TSMC도 그 예. 핀팻? 예. 그 핀팻 방식에서 예. GAA로 가긴 가야 되는 네, 갑니다. 그래서 2나노부터 이제 갑니다. 아, 예. 그럼 거기서는 이제 수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죠. 아, 예. 그 결국에는 예. 매를 먼저 맞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결국에는 삼성 예. 파운드리가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핵심은 수율이라고 예. 볼 수 있겠네요. 예, 그 그렇습니다. 수율에서 이익 문제, 신뢰도 문제가 다 벌어지는 예, 예, 거니까 예. 수율만 좀 높인다면 예, 그렇습니다.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그거를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할 텐데 예. 또 삼성만의 뭔가 강점이 있으면 예. 그걸 계속 좀 그렇죠. 강화하면 좋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좋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비즈니스를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거기 엄청난 노하우가 또 쌓여 있습니다. 메모리 쪽은 그 공정 노하우나 수율 이런 게 엄청나게 좋습니다. 하다 보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아, 그런 원리를 예, 예. 시스템 쪽에 적용을 하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노력과 그런 과정을 예. 한번 겪었기 때문에 예. 파운드리 쪽에서도 예, 맞습니다. 그게 한번 해본 사람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기술이 또 이전이 되는 거거든요. 파운드리 쪽에. 예, 그래서 좀 그런 걸 예. 강점을 잘 살리면 예, 예. 충분히 해볼 만하다. 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예, 예. 네. 네. 그러면은 좀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 아, 미래에 대해서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은 조금 우울하긴 하지만 예.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겨울이. 예, 예. 그래서 이 반도체 겨울을 조금 예. 그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같은데 예, 예. 한마디 더 덧붙여 주셔가지고 예. 몇 가지 조언 좀 더 부탁드릴게요. 예, 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배당도 나오니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시면 분명히 그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분명히 이제 변수가 생기거든요. 안 좋은 게 회복됩니다.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투자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시고요. 예. 반드시 이제 투자한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좋은 투자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네. 그 빅테크 기업들도 예. 이 모빌리티용 반도체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셨어요. 예, 예. 진짜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구글, 애플, 그죠? 지금 자율주행차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모빌리티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 하고 있잖아요. 중국 기업들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설계만 하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모빌리티 아까 말씀드린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기 때문에 반도체를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이제 자신들이 다 만들어서 쓰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개발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 뭐 지금 이제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뭐 PC 이런 데도 하고 있지만은 뭐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하고 있는 게 이제 인공지능 이쪽에도 자체적으로 다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이제 모빌리티 만드는 기업들은 다 이제 모빌리티용 반도체를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를 개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빌리티가 이제 계속 이제 수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하다 보면 이제 반도체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면 자체적으로 만들게 되면 더 싸게 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 맡기면 아무래도 이제 비싸게 또 받아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비용적인 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훨씬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내부에서. 그다음에 성능 자체도 자신들이 만드는 게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예, M1 칩 같은 경우에 예전에 보시면은 성능이 더 좋습니다. 가격도 더 싸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빌리티도. 그다음에 또 최근에 보시면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 차량도 못 만들고 모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가 없으면은 만들 수가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만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불안 요소가 해소가 되겠죠.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임 투 마켓 이것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이제 반도체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뭐 딜레이라든지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전에 보시면 뭐 인텔 같은 경우도 딜레이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제때 출시 못하는 거예요.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그런 어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만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보면 이제 모빌리티 기업들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빅테크 기업들 보시면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경쟁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고객들도 지금 앞으로 보시면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하드웨어가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그 하드웨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 반도체가 또 성능이 좋아야만 또 모빌리티가 또 성능이 많이 좋게 나옵니다.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중요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그 반도체도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반도체가 또 성능이 좋아야만 또 모빌리티가 좋아지고 성능이 하다 보니까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더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그 최적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맞게 이제 반도체를 또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모빌리티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해서 그걸 이제 파운드리로 넘기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TSMC나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넘겨서 예, 맞습니다. 그걸 예. 만들어 온 걸 갖고 와서 예. 이제 또 적용을 해보고. 예, 맞습니다. 예. 아, 그렇게 한다는 거군요. 예, 예.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서비스가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예, 예. 그거를 진짜 만약 수요가 없다고 하면 개발하는데 그게 또 비용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는 건데 예, 예. 배꼽이 배보다. 예,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이미 글로벌 서비스니까 자체적으로 예, 만들어도 맞습니다. 훨씬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확고한 고객이 있어요. 기반이 확실히 다져져 있다고요. 예를 들면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엄청난 그 찐팬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제품을 다 사주거든요. 그렇죠. 그런 고객이 있다 보니까 반도체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 왜냐하면 시장이 확실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예. 진짜. 그렇게 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예. 뛰어들고 있는 거군요.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 좀 언급해 주셨고 차량용 반도체에서 이제 예.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도 예, 예. 이 반도체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예, 있나요? 많이 쓰고 있죠. 예. 어떻게 좀 쓰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 불과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자동차 기업들이 보시면 반도체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때는 내연기관 자동차고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사업이 반도체 사업보다 훨씬 더 역사가 깁니다. 자동차 사업은 137년이나 되거든요, 역사가.
반도체 사업은 불과 100년 훨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자동차가 있을 때부터 반도체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자동차 기업들이. 근데 갑자기 차량에 반도체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많이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기차로 가면서.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차량을 못 만드는 사태가 발생한 거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반도체가 중요한 거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예. 그러면은 뭐 예. 테슬라, BMW, 폭스바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이런 데도 지금 이제 반도체를 반도체를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설계를? 지금 개발합니다. 지금. 설계를 한다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도요타나 뭐 현대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도요타는 예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반도체를 생산했습니다. 물론 이제 첨단 반도체는 못합니다. 그런 이제 구공정의 반도체는 예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덴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설계를 위주로 하지만 지금 이제 제조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계획은 팩까지 있습니다.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와. 팹이 뭐 첨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구공정이죠. 그런 식으로 한다는 지금 계획은 갖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하겠다는 거는 아직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는 게 예. 그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예. 차가 안 나온다고 예, 예.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자체적으로 하면은 빨리빨리 예. 해버리면 되는데 예, 이건 예. 다 외주로 맡긴 거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래서 매출도 많이 떨어졌죠.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예, 예. 반도체를 이제 내부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야만 그 차량에 맞게 또 반도체를 또 최적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량에 맞게끔 반도체를 개발할 수가 있어요. 음. 그 범용 제품으로 반도체를 구입해다 쓰게 되면 이게 최적화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차량에 맞게끔 반도체를 개발하게 되면 이게 성능이 최고조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대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예, 예. 뭐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예, 뭐 아이오닉에 들어가는 예. 그 반도체를 설계해서 예, 예. 그 용인의 삼성전자에 예,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파운드리에 아마 맡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첨단 반도체는 뭐 할 수 있는 데가 뭐 TSMC하고 인텔, 삼성밖에 없으니까. 근데 분명히 그 파운드리 자체도 그 생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내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같은 지역 내에서 하는 게. 비용적으로도 유리하죠. 해외에서 하는 거보다. 그렇죠. 시간도 그 다음에 또 커뮤니케이션 만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용이하죠. 그러겠네요. 예. 또 비용적 그리고 또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끼리 소통하는 게 편하겠죠. 또 문화도 맞고. 맞네요.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특히나 오색 기업은 반드시 그 파운드리 옆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자체가 이동을 멀리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예. 오셋이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예, 테스트하고 이제 조립하는 거죠. 네. 어셈블리, 패키징. 예.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진짜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가 예, 예. 그 팹을 4개 이상 짓는 거 예, 예. 그럴만 하네요. 왜냐면 그렇죠. 예. 현대자동차가 글로벌로 차 많이 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파운드리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 기업들이 다 지금 반도체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삼성 파운드리 수요가 될 수가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완성차 기업들도 지금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어떻습니까? 파운드리의 수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만년 2등 할 거다 하는데 예, 그 예. 산업 자체가 이제 커지니까 예, 예. 그래도 그 2등이 옛날의 2등이 아닌 그런 예, 거 그렇죠. 볼 수도 예, 있고 예. 그러다가 또 진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진짜 이렇게 대대적인 뭐 팹리스 파운드리 대대적인 이렇게 투자를 하면 예. TSMC를 이제 넘어설 수도 있는 거고요. 어느 순간 예. 그렇습니다. 예. 시간은 걸릴 수도 있지만 2030년에 진짜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좀 봐야 돼요.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규모가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일단 규모가 돼야 돼요. 규모가 작다는 건 모든 게 다 3분의 1이거든요. 지금 투자 금액은 약간 높지만 뭐 인원도 마찬가지고 또 IP도 마찬가지예요. IP도 중요하거든요. 팹리스 뭐 기업들한테 이제 IP가 중요한데 그게 보면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TSMC하고 삼성 비교하면. 네. 모든 게 다 3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매출도 그렇고 마진도 거의 그렇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걸 이제 규모를 일단 키워야 돼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용인에 투자한 게 기회가 되는 거죠.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커지는 거죠. 예. 그 삼성이 되게 그 돈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딱 그게 이제 시장이 그만큼 커질 거라고 보고 예, 예. 이렇게 대대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미래를 좀 낙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렇죠. 저는 이번 기회가 진짜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예, 결단도 엄청나게 내린 거죠. 내린 거고. 예, 예. 거기다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코시스템까지 붙으면 예. 진짜 괜찮아지겠네요.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박사님 끝으로 예.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예.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릴게요. 예, 반도체 쪽은 믿고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고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부가적으로 제가 낸 책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맡고 있는 세종대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 지원도 많이 좀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모집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자율주행차와 반도체의 미래의 저자이신 권영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